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5월 14일) 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재판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직전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왔었다고 전직 미군 정보요원이 증언했습니다. 5.18 39주년 추모 주간을 맞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옛 전남도청 건물과 전시 콘텐츠를 오늘부터 개방합니다. 시내버스 노조가 예고한 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사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어 파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형사재판이 어제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5.18을 경험한 시민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조비오 신부의 생전 증언입니다. 80년 5월 21일 오후 헬기 사격이 시작됐고 헬기는 사직공원을 넘어 월산동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비오 신부의 생전 증언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전두환 씨 재판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66살 이광영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80년 5월 21일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이 월산동에서 헬기 사격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헬기 사격 장소로 지목된 월산동은 조비오 신부가 밝혔던 헬기의 이동 동선과 일치합니다. 다행히 헬기 사격 증인 이광영 씨입니다. 우리가 다친 사람은 없고 헬기는 이제 쏘고 지나가고 옛날 그 월산동 로타리에서 그랬는데요. 헬기 사격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61살 남현애 씨는 전일빌딩 쪽에서 있었던 헬기 기총소사로 자신의 몸속에 탄환이 박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몸속 탄환을 제거해 미국의 무기실험연구소에 보낸 결과 6.5mm 이상의 총탄 조각이라는 분석 결과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5.56mm의 소총을 사용하고 있어 6.5mm 이상의 탄환은 헬기 사격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헬기 떠가지고 헬기 사격 증인 남현애 씨입니다. 중간에 맞아버렸어요. 제가 하고 몸속에다 내 담고 있다가 내가 얼마 못 가 마비가 돼버려. 하지만 전 씨의 변호인단은 증인들이 과거 다른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현재 증언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전 씨 측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이번부터 전 씨는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5.18 때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를 하기 직전에 전두환 씨가 광주에 다녀갔다고 전 미군 정보요원이 증언했습니다. 이 정보요원은 전 씨가 총을 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는 사실상 사살 명령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계엄군의 폭력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전남도청을 향해 행진하던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낮 1시쯤 전남도청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더니 시민들을 향해 빗발처럼 총탄이 날아왔습니다. 뭔 애국가 소리하고 쳐다봤죠? 전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 애국가 소리가 딱 강영주 씨입니다. 멈추자마자 총소리가 콩복듯이 나는 거예요. 내가 물을 떠나준 군인이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했다는 거죠. 12.12 쿠데타 이후 군 실권을 쥐고 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당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 씨는 전 씨가 집단 발포가 있었던 날 정오쯤 헬기를 타고 광주에 왔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금 제1전투비행단이 있는 광주 비행장에서 종호용 특전사령관 등 74명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때 전 씨의 발포 명령이 있었고 이는 자위권 발동 차원이 아닌 사실상의 사살 명령이었다고 김 씨는 주장했습니다. 오후 1시 도청 앞에서 전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 씨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바로 사살 명령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 씨는 북한 특수군 침투설도 허위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미군의 첩보위성이 광주를 집중 정찰했기 때문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면 미군의 정보망이 완전히 뚫린 거나 다름없었다는 겁니다. 구구단체들이 북한 특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시민선동 등은 오히려 신군부가 광주에 위장 투입한 특수부대의 소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특수군이 전 미군 정보요원 해가는 김용장 씨입니다. 방화, 총격, 장갑차, 군수송 차량 탈취는 일반 시민이 했다고 보기 어려운 매우 극렬한 행위들인데 김 씨는 오늘 광주를 방문해 5월 영령과 광주 시민들 앞에서 5.18 당시 상황에 대해 한 차례 더 증언할 예정입니다. 이번 증언을 통해 그동안 전두환 씨가 부정해왔던 도청 앞 집단 사살 명령 등 5.18 진상규명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추모객들을 위해 무료 수송버스와 셔틀버스가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오늘 18일 광주 지역 14곳에서 국립 5.18 민주묘지까지 총 18대의 수송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광주 동초등학교와 수곡 삼거리에서 5.18 민주묘지로 오가는 셔틀버스를 7분 간격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5.18 기념식에 수많은 참배객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혼잡을 피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 수송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5.18 주간을 맞아 옛 전남도청과 그 안에 전시된 콘텐츠들을 오늘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합니다. 문화전당은 특히 올여름 광주에서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점을 감안해서 개방 기간을 8월 18일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5.18 민중항쟁을 서사적으로 그려낸 열흘간의 나비떼라는 전시 콘텐츠는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와 맞물려서 그동안 5.18 기간에만 임시로 공개돼 왔었고 도청 원형 복원이 확정되면서 철거되거나 이전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예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어 파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는 오늘 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에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일 오전 4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조는 근무 여건이 비슷한 대전 지역과의 임금 차이 16만 7천 원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대전의 타결안을 보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서 전세버스를 확보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나주 고막원에서 목포 임성리까지 총 43.9km 구간에 대해 올해 노반 설계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나주 고막원에서 무안공항을 거쳐 목포 임성역으로 연결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는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사업비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형일 광주시의회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조 4,528억 원이 투입돼 총 사업비의 27.5%만 집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최소한 70% 이상 예상이 집행됐어야 하는데 전당 건립과 운영에만 1조 원 이상이 투입돼 전당만 짓고 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주 MBC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광주 지방 현재 기온 20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두식입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시내버스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사측과 노조 측의 협상은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근로여건 개선 그리고 실질임금 하락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주장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내일 15일부터는 시내버스가 멈추게 됩니다. 버스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국자동차 노동자연맹 박상복 광주지역버스위원장 연결해서 현재 상황 이야기 듣겠습니다. 지난해 말이었죠.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서 17건의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10대 여고생부터 30대 전업주부까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그런 증언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용기 내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이 여성들의 활동 그리고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민주여성회 이윤정 회장과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악산과 같이 우리나라 주요 명산에 서식하는 보호가치가 높은 침엽수림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단적으로 고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 이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그런 방증일 수도 있는데요.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그런 안타까운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고삼 침엽수림에 대한 실태 오늘 한번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종환 기후변화 생태연구과장과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제1풍경체. 이제 광주 북구의 풍경을 바꿉니다. 새로운 중심에서 만나는 1556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제1풍경체 센트럴파크. 광주의 변화는 풍경체로부터. 6월 오픈 예정. 1899-2195 제1건설.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 브릿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피곤해. 오늘 술 약속했어요? 이거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꼭 챙겨가세요. 농부가 짠 엉겅 퀴즈? 술 마시기 전에 미리미리 아셨죠? 역시 당신뿐이야. 음주전 후에 장수식품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과립과 차도 있어요. 검색창에 장수식품. 아파트야, 타운하우스야?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네, 어등산 숙제권에 1층은 테라스, 최상층은 옥탑이래요. 아파트 편리함에 타운하우스 여유까지 2배로 누리겠네.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5월 오픈. 1566-5335 주식회사 한양.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함께하는 박옥수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 기쁜 소식 선교회는 박옥수 목사를 초청해 성경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 4층에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성경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 전화 062-671-7294.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사 구간입니다. 금남로 문화전당에서 근린공원 사거리 방향, 문화전당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 막고 공사 중입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현재 출근 시간 지나면서 곳곳에서 교통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송도로 광주 열린병원에서 동부파출소 앞으로 밀립니다. 이번에 상무대로 살펴보면 상무지구 입구 사거리에서 온천저수지 방향 교통량 많고요. 송정파출소에서 송정 지하차도 방향으로 정체됩니다. 대남대로 건강관리협회 사거리에서 농성교차로 양방향으로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이어지는 구간들도 서행으로 이어집니다. 죽풍대로 이마트 광주점에서 광천 사거리 방향으로 밀려 지납니다. 호남고속도로 서광주 IC에서 독림 IC 방향으로 지나는데 4분 소요됩니다.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집값을 한눈에, 광주 1등 부동산 어플 사랑방, 사랑방 부동산 협찬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28초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광주 시내 버스들이 전면 파업에 들어갑니다. 시민 불편 정말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요. 협상 당사자인 버스 노조와 광주시의 입장의 간격이 아직까지 좁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시민들을 위한 현명한 대안들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버스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국자동차노동자연맹 박상복 광주지역버스위원장 연결해서 현재 상황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광주지역버스위원장 박상복입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버스 파업이 내일부터 예고가 돼 있는데 이렇게 파업을 하시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예, 저희들은 주 52시간 근기법 개정에 대해 장시간 노동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그동안 임금 체제가 초과근로로 인해서 임금을 충당해 왔는데 이제는 그 초과근로마저도 할 수 없게 되고 월 평균 50만 원가량의 임금이 저하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희들 생활임금 보존을 위해서 단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받고 있는 임금에서 5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현재 평균적으로 이 버스 운전을 하시는 운전자분께서 받고 있는 임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버스 회사에 입사를 한 지 10년 차 근속을 가진 우리 조합원이 월 평균 313만 원, 세금이 공제하기 전 금액이 313만 원입니다. 네. 그런데 313만 원에서 지금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되면 50만 원 정도 준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은 260만 원 내외를 받게 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그 생활을 하기에는 녹록치 않기 때문에 임금을 지금 인상해 달라. 이게 지금 요구하시는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임금 문제도 그렇지만 일단 근무 환경은 어떻습니까? 현재 기사님들의? 광주 시내 근무 환경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전국에서 이 광주 시내 버스가 7대 특 광역 중에서 임금이 가장 저임금입니다. 네. 그래서 장시간 근무를 해서 임금을 충당해 왔는데 그 임금이 보존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 도시에 있는 복지 현황마저도 광주 이 광역시가 가장 뒤처져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사측과 또 광주시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임금을 좀 보존해달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노조가 제시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어떤 겁니까? 네, 저희들은 최저임금이 2년 동안 27%가 인상이 됐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비해서 4인 가족이 적정 생활비가 416만 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네. 근데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손실 보존금, 그리고 7대 특 광역시기에 비교해서 매우 열악한 임금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의 상황에 맞춰서 임금 보조를 좀 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임금을 좀 적게 받고 계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동종업 쪽에서 근무하는 가장 도시 규모가 비슷한 대전과 비교했을 때의 월 평균 임금이 16만 7천 원 정도의 임금이 저희들이 적습니다. 네, 다른 대전광역시나 이런 데 비해서 16만 7천 원 정도를 적게 받으셨는데 그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초과로 일을 하셔서 어느 정도 보존을 받을 수는 있었으나 지금은 52시간 지금 근무제 시행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진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는 얘기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사 간에 뭐 협상들 하고 있고 특히 지금 버스 운영 자체가 시가 그 세금을 좀 투입하는 준공영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동안 여러 가지 협상들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간극을 아직까지 못 좁히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용자 측에서는 뭐 시에서 재정 지원금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근데 시청에서는 우리는 재정 지원금 보조만 해줄 뿐이지 제3자다. 그래서 이 시청에서 3자 입장을 고수하고 사용자는 재정 지원금 보조금을 시에서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뭐 저희 노조는 시청과 협의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사측과 협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렇게 중간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뭐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 노사 협상의 대상이 광주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광주시와도 협상할 수 없고 사측은 지금 공을 이 광주시에 넘겨버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 거네요. 예, 준공영제 시행 지역이 저희들과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네. 이 문제 결국은 최대의 피해자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광주시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되고 특히 노사의 협상도 좀 더 적극적이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파업의 최대 지금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글쎄요. 시민의 이동권을 발목으로 파업을 한 노조가 가장 큰 책임이겠지만 책임성 있는 이 교섭을 위해서 사용자 측에서 어차피 사업의 당사자는 사용자 아니겠습니까? 시에서야 재정 지원금 보조를 해주는 입장이고 그래서 뭐 시나 뭐 사용자나 노조 측 모두 다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 문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버스 노조와 함께 다른 지역에 지금 연대로 이 파업을 지금 내일부터 하시겠다는 건데 중앙에서도 어제 뭐 경제부총리하고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일 파업을 지금 접고 다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꼬의 가능성들은 좀 있습니까? 네, 저희들 어제 저녁에도 2시까지 협상을 전개하고 지금 새벽에 들어왔는데 네. 저희들은 언제든지 교섭 창구를 열어놓고 진실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할 의지는 항상 가지고 있고 항상 이 창구의 문은 열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부터 해서 오늘 새벽 2시까지도 협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상 과정에서 좀 진전된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오가고 뭐 서로 대화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뭐 실질적인 어떤 합의점을 이루지는 못했고 오늘 조정위원회 2시에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마무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시에 열리게 되는 조정위원회는 누구누구가 참석하고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조정위원 3명과 네. 노동자 대표들 10명, 사용자 대표들 10명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그 협상을 시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좀 만들어내시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어떻습니까? 이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좀 양보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노조가 지금 제시하는 안들 중에서 일정 부분들 시민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좀 그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100% 다 우리가 얻어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실질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지. 우리들이 생활임금을 가장 적은데 생활임금마저는 보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존받기 위한 그런 싸움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은 그 부분들 만약에 이게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파업은 내일 몇 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일 새벽 4시부터 차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겁니다. 네, 그렇다면 광주에 있는 버스들 한 몇 대 정도, 전체 버스의 몇 프로 정도가 파업에 참여하시는 겁니까? 광주 시내버스는 모두 1,002대가 있습니다. 1,002대인데 네. 정규직 이 버스가 670대, 비정규직이 370대 이 정도 되는데 비정규직을 제외한 대형 버스는 모두 파업에 동참할 겁니다. 네, 한 670여 대가 파업에 동참하게 되는 거네요. 예. 거의 70%에 가까운 버스가 파업을 하게 되고 멈추게 된다면 상당히 큰 피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현명하면서도 그 협상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어서 최소한의 최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내셨으면 바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시민들의 이동권의 발목을 잡고 단체 행동을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버스 노동자들의 고통과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 상황을 시민 여러분께서 광주시나
사용자들이 무책임한 행동을 먼저 질타하고 우리 노동자들이 실질 생활임금 생존권을 보존해 줄 수 있는 힘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린 지금이라도 광주시와 사용자들이 버스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제시를 하면 언제든지 교섭할 의지가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 자동차 노동자 연맹 박상복 광주지역버스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어제 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인 김용장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 직전에 광주를 방문해서 시민군을 사살해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시간은 흘렀지만 이런 생생한 증언들이 하나둘 모여서 결국 5.18의 진실에 좀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는 이 무고한 시민들이 계엄군의 손에 목숨을 잃었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런 게 또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계엄군의 민간인 성폭행을 공식 확인했고요. 민간인에 대한 성폭행을 공식 확인했고 최근까지도 실제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 역사에 대해서 5.18의 역사 과정에서 여성들의 활동 그리고 또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민주여성회 이윤정 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두환이 5.18 당시 계엄군들에게 이 시민들을 사살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라고 생각한다. 어제 김용장 씨가 한 말인데요. 그런 증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네네, 저도 그 현장에 어제 있었는데요. 네. 진실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김용장 씨가 플라이트 플랜 비행기 운행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건 누구도 없앨 수 없고 누군가는 갖고 있을 것이다. 네. 그러면 이건 이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과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언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우리가 김군 영화를 보면은 네. 11공수죠. 송암동 후퇴하면서 자기들끼리 오류로 사살을 서로 했었잖아요. 거기에 네네. 대한 M16에 맞아 죽었다. 근데 이런 증언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런 증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런 증언들이 더 쏟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저희들은 그런 증언들이 쏟아질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네.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리라고 봅니다. 네, 우리 회장님도 5.18 민주화운동 또 현장에 계셨던 분이시고 그러신데 5.18을 직접 경험하고 겪으시면서 이 5.18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많은 남성들도 있었지만 또 여성들도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바로 그 사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회장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의와 싸우는데 남녀가 있었겠어요. 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더 앞장서서 나와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5.18 때도 강제 이름 없는 많은 어머니들, 여고생들, 노동자들, 한금동의 직업 여성들 또 뭐 학생운동 했던 우리 여성들이 모두 다 나서서 함께 싸웠죠. 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광주의 생명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성이 앞장을 섰고 그 이후에도 항쟁 이후에도 자식과 남편과 이런 가족을 잃은 어머니들이 나와서 온몸으로 거리에서 싸우면서 전두환 내태우와 그 진상규명, 학살자를 처벌해라 이런 싸움들을 지속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 5.18 민주화운동의 현장에도 계셨고 그다음에 그 이후 이 군부로 신군부 이 세력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탄압하고 억압하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투쟁해 오신 그 순간순간에 또 많은 여성들이 계셨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여성들의 역할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네네.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필요했던 사람들이 죽었을 때 또는 그 피가 부족했을 때 헌혈이나 또 장례에 애를 치우자 또 추모 리본을 만들어서 추모 물결을 만들고 모금을 하고 대자보를 쓰고 투사예보를 만들고 이런 전반에 관한 물품 보급이라든가 항쟁에 필요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단적인 데모 역할을 한 거 외에 네. 저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여성들이 했어요. YWC를 중심으로 이런 공동체를 많은 시민들을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민 권리대회를 주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까지 그 재헌군을 학살 앞에 상복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불의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면서 네. 수습을 하는 한쪽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수습을보다는 우리가 끝까지 투쟁해야 된다고 하는 시민학생 투쟁위원회를 조직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5월 27일 새벽까지 광주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내고 시민 골기대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만민 공동회처럼 시민들 의견을 모았지 않습니까? 네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그 회의를 도청 시민학생 투쟁위원회와 YWC 환경 공동체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네. 끝까지 싸운다. 그러나 갈 사람은 가게 하고 남을 사람은 남게 한다 하면서 윤상원 열사에게 그 내용을 네. 그 브리핑을 대변인 브리핑을 하도록 특히 외국인들한테 브리핑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중심의 여성들이 있었고 그걸 결정을 한 게 여성들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 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시민학생투쟁위원회를 통해서 마지막 그 27일 도청에 계셨고 그다음에 시민궐기대회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중심에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 이후 이 신군부의 그 모진 고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성들이 피해는 더 크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깝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아침 새벽에 구속이 돼서 데려갔던 여성들에게 가해진 엄청난 폭력과 그 과정 속에서 성고문 그리고 가혹 수사 인권 침해는 이미 많은 분들의 이제 증언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네. 물론 우리 남성들도 그렇게 많은 구타를 당하고 또 구타를 통해서 지금도 몸을 못 쓰고 있고 장애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런 그 당해야 했던 모진 이런 폭력, 이 인권 침해는 더 심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여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고 치열하게 살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전부 역사 속에서 가려진 게 가부장적인 문화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 그랬었고 특히 이 여성들이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사회 깊숙이 내면으로 많이 숨어 들어갔던 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또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여성의 역할이 좀 과소평가된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회장님? 그렇습니다. 이제 밝혀져야 되겠고 많은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 여성이기 때문에 더 치욕적인 이 어떤 성폭력에 관한 기억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진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진술과 함께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치료할 것인가 치유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원래 5.18 진상규명 과거 청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편적 과제로서 이 5원칙을 저희가 쭉 이 얘기를 해왔어요. 첫째, 진상규명이 돼야 되고 책임자 처벌에 대한 집단 배상, 명예회복, 기념사업 이런 부분에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치유나 또는 화해나 이런 회복적 정의나 이런 부분들이 과제이지만 그 어떠한 것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적으로 지금 피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이런 진실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보장돼야 되는데 보장이 되고 있지 않아요. 김영장 씨처럼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피해 당사자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고 참여가 보장이 돼야 돼요. 60만 페이지에 달하는 군 기록이 지금 5.11 위원회에 의해서 소실도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광주 항쟁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의 진실 규명에 대한 증언 이런 것들이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해서 최근에 이 성폭력 여성들에 가해졌던 성폭력에 관한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증언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5월 23일 날 당한 사건인데요. 시위대를 쫓다가 공수부대들을 4명이 공수가 일반 상가집에 쳐들어왔어요. 그곳에 네. 있는 여성들이 4명이 있었어요. 주인 여성 25세 된 여성 정도하고 그 여동생 여고생하고 동네 아주머니 네. 2분하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을 아무런 그 시위하고는 상관없는 이런 사람들 그 근처에 야산으로 끌고 데리고 가가지고 여성들이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었지만 저항했을 거 아닙니까? 네. 여성들을 그 사정없이 그 구타를 당한 옷을 찢어 벗겨가지고 거기서 성폭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성은 그 미혼이었지만 그 임신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은 사산을 했고 결혼도 파기됐고 그 여고생도 결혼도 96년도까지 제가 확인하기로는 96년도까지 결혼을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40살 넘어서까지 결혼을 못하고 그 남매가 그 동네 여성분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이런 것들을 해서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역사 속에 가려지고 성폭력을 국가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89년도 광주 청문회에서도 저희가 요청을 했지만은 네. 성폭력을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좀 밝혀주고요. 그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치유와 또 이 배상이 네.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앞으로 네, 이 그렇습니다. 5.18 이제 39주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39주년을 통해서 좀 진상 규명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바람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출범임도 그 역할의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저희들은 많은 증언들을 모으고 또 성폭력 같은 경우도 증언을 하도록 사회적으로 문화가 형성이 돼야지 돼요. 지금 현재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의 어머니가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었다. 우리 아내가 그랬다고 했을 때 이것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라 우리 아내의 잘못이 아니라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가 국가폭력이 요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서로 간의 어떤 배려와 그리고 인식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또한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뭐 이렇게 5인 사격의 문제라든가 또는 성폭력을 가해자 지금 성폭력 같은 경우도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자가 없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네.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개헌군들의 양심적인 선언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문화 또 분위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앞으로 이 증언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 증언들을 통해서 5.18의 진상이 제대로 좀 규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월 민주여성회 이윤정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리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광주 테크노파크와 국제직업전문학교에서는 산업융합형 가상증강현실 프로젝트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가상증강현실 기술과 기업 현장 프로젝트 실습 중심으로 운영되며 전액 국비 지원, 취업 연계, 해외 연수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6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93.5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고산지대의 침엽수림이 점점 고사하고 있다, 멸종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급격히 변하는 생태계,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오늘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종환 기후변화 생태연구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침엽수림이라고들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침엽수림이 갖고 있는 의미, 어떤 부분을 침엽수림이라고 하는지 먼저 정의를 내려볼까요? 예, 침엽수림이라고 하면 침엽수들로 이루어진 숲을 말하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소나무라든지 잣나무, 그리고 높은 지대에 사는 구상나무, 분비나무, 가온비나무 같은 나무들이 이제 침엽수들입니다. 네.
고지대에 사는 상록 침엽수들은 이제 추운 환경에 적응된 수종들이고요. 높은 곳에 고립되어서 이렇게 분포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더욱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상나무는 자생지와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특산종이고요. 멸종 가능성이 높아서 세계 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즉 IUCN 레어리스트에 멸종 위기종 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축백은 바로 그 아래 등급 취약종 등급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네. 지금 그런데 침엽수림들이 이렇게 지금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심각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저희가 그 조사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숲의 건강 상태를 세태도라는 걸 이용해서 좀 평가를 했는데요. 모든 나무가 왕성하게 생육하고 있는 상태를 세태도가 0이라고 보고 모든 개체가 이제 죽어서 잎이 없는 상태를 100이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약 30% 정도 쇠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30% 정도 줄었다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종별로 이제 구상나무가 33%, 가뭄비나무가 25% 정도 되는데요. 네. 지역별로 봤을 때 한라산이 약 40%가 줄어서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백산, 태백산, 오대산 등이었고요. 지리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반야봉지기에 제가 가보니까 대규모로 이렇게 집단 고사가 있었고요. 구상나무는 이제 최대 군락지 한라산 진달래밭인데 제가 20년 전에 봤을 때는 울창했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고사목들이 더 많이 이렇게 허옇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많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침엽수림들이 많이 고사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나무들이 그 고산지대에 있는 나무들이 죽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강풍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한건풍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유독 상록 침엽수들이 많이 죽는 이유는 기후변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겨울철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반면에 이 시기가 원래 비가 잘 오지 않는 시기인데 가뭄 시기인데 그 강수량은 거의 변하지 않거나 가뭄이 종종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뭄하고 그 봄철에 가뭄하고 고온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009년, 2014년, 2017년 등이 이제 대표적인 해인데요. 네. 이 상록 침엽수들은 잎을 연중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잎은 호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온이 이 시기에 올라가면 이때도 호흡을 많이 합니다. 호흡을 한다는 얘기는 몸에 가지고 있던 탄수화물을 소비를 해서 몸을 유지하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밑에 그 뿌리에서 그 물을 그러면 공급을 해줘야 이제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보충을 하는데 이 시기에 가물고 또 이 시기는 이 봄철 이때까지만 해도 균하고 공생을 하지 않습니다. 뿌리에서. 네. 균하고 공생을 하면 이제 균이 물을 공급하는 걸 도와주는데 이 시기는 아직 추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만 하고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결국은 나무들이 굶어 죽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반도의 기후가 변화되면서 기본적으로 이 생태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고지대에 그 상록 침엽수들이 이제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저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렵수림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물 다양성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환경도 바뀌게 되고 또 건강이나 여러 가지 생활 환경들에 대해서 또 우리들 스스로가 적응해야 될 새로운 적응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생겨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이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림을 좀 보존하고 복원하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그 기후변화로 해서 이제 기온 상승과 가뭄 그리고 고지대에는 이제 또 극한 기상 현상들이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미래에는 기온이 상승을 하면 병이나 해충들까지도 이 가세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서 이런 고산 침엽수들이 더 많은 개체가 오랫동안 살아서 후대를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그곳에 있는 그 침엽수들의 유전적 다양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개체수를 우리가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과학원에서는 이제 종자수도 하고 있고 어린 나무들도 육성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산림청하고 이제 유관기관이 협력해서 복원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술적인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이제 후대가 어린 나무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 꽃이 피는 것, 열매 맺는 것, 그다음에 발화, 그다음에 정착, 성장 그 단계별로 무엇이 문제인지 해서 방안이 뭔지 이유에 대한 연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종환 기후변화생태연구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들 소식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서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목포 시민신문 류영철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전남 서남 해역의 이 대표 어종들이 어획량이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전남 그 봄 연근해 해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봄철 대표 어종들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른 어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근해 대표 어종들의 어획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이상 감소한 어종도 있습니다. 봄철 대표 어종인 진도 서망 암꽃게인데요. 네. 지난해 어획량 6톤에서 올해 같은 기간 어획량이 3톤으로 줄었습니다. 절반 이상, 절반가량 줄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신안 임자도 병치도요.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업판가가 90만 원까지 치솟는 등 네. 소비자 가격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또 해남 물김의 경우도 어획량과 어민 소득까지 감소해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네. 어획량 감소 원인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긴 하지만 어민들의 남획과 환경 훼손, 바다 수온 상승 등 기후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전남 서남해 해역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따른 어획량 감소도 지속적으로 지목돼 목포 해양경찰서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해남 특히 물김이 지난달 27일이었죠. 입판을 좀 마감했다고 들었는데 올해 그러면 물김 생산량과 생산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해남 물김 입판이 지난달 27일 종료했습니다. 네. 작황 부진 등의 이유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감소했는데요. 지난해 10월 시작해서 지난달 27일 종료한 겁니다. 네. 물김 입판 결과 8만 2,776톤을 입판하고 665억 원의 입판액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생산량은 88.2%, 생산 금액은 67.6%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해남군은 입판량과 입판액 하락 이후로 작황 부진과 품질 저하, 가격 하락, 재고량 증가 등을 꼽았는데요. 지난해 11월까지 고수온이 유지되면서 양식 초기 황백화 현상이 발생하고 조기 채모와 양식 시설, 밀식 등의 생육 환경이 불안정했던 것이 생산량을 줄어든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군은 김양식 피해 방지를 위해서 오는 6월까지 어가를 대상으로 밀식 방지와 김채모 시기 조절 등 교육을 실시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해왕의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김양식 초기 갯병 예방과 해적 생물에 구제할 수 있는 김육상 채모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봄에 또 맛이 좋은 진도 서망에 있는 암꽃게도 어획이 좀 부진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소비자 가격도 좀 급등할 것 같은데요. 지금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봄철 최고 맛을 자랑하는 진도 서망항 암꽃게 조업이 부진해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진도 수협은 최근 본격적인 꽃게 유판이 시작됐지만 유판량이 지난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진도 수협 꽃게 유판량은 하루 평균 3톤으로 지난해 6톤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판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은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네. 1kg의 경매가가 5만 원을 윗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이 10,000 원이 더 1만 원이 넘는 비싼 가격인데요. 네. 원래 이 서망항 진도 꽃게는 냉수대가 형성돼서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먹이가 풍부한 진도 해역이 아주 꽃게의 최대 서식지로 알려지면서 꽃게 맛이 아주 좋은 걸로 정평이 나 있었죠. 네네.
하지만 지난해 방류 사업이 중단되면서 올해 꽃게 여행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량 감소로 가격도 폭등하고 소비도 줄고 어민들의 소득이 줄고 있는 것이죠. 해남 물김에 대한 이야기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봤고 또 이 진도의 암꽃게에 대해서도 가격이 폭등한 이유나 그다음에 그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네. 이 병어도 굉장히 중요한 이 병치도 중요한 또 어종인데 아까 네네, 병치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90만 원까지 지금 유판 가격이 치솟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제철을 맞은 병어 가격이요. 여행량 감소로 지난주 신안군 수협 지도 업판장에서 거래된 30마리 한 상자예요. 네. 최고 90만 원까지 유판고를 기록했습니다. 네.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이죠. 병어 제철은 이달 들어서 병어 유판량이 220상자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이맘때 500상자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 여행량이죠. 그러네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여행량이 감소하면서 병어 한 상자의 최고 낙찰가가 지난해 74만 원이었던 게 크게 유돌아서 9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봄철 수온이 낮아서 꽃게나 병어, 젖새우 등 제철 수산물의 여행량이 크게 줄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15일을 전후해서 어항이 낮아질 거로 전망됐지만 여행량 예측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 지금 남도의 특산물들 봄철 특산물인 꽃게 그다음에 병어 그다음에 또 뭐 물김 이런 부분들이 어획량이나 좀 전체적으로 양이 줄어들면서 이 농민들이 굉장히 좀 시름시름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좀 방안을 예.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남도가 그 바다숲 조성 사업 등을 통해서요. 연안 생태계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도는 지난 10일 바다식목일 기념 행사를 완도 해조류 박람회 일원에서 개최했어요. 그리고 연안 그 바다숲 조성 분위기를 확산할 그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요. 바다식목은 산에 나무를 심듯이 바닷속에 곰피, 감태 등 해조류를 심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와 해양 오염 등으로 연안 안반 지역에서 천연 해조 군락지가 사라지는 갯녹음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백화 현상.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죠. 현재 전체 안반 그 대비 갯녹음 진행률은요. 전남이 25%입니다. 전국의 40%의 절반 정도 약간 좀 조사됐는데요. 네. 전남도는 바다 식목 행사를 통해서 수산 생물의 산란, 서식 공간을 조성하고 여행량을 풍부했던 과거 황금어장을 되살린다는 방침입니다. 도는 올해 바다숲 조성 자체 예산 18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내 180곳에 어촌계에서 곰피, 잘핏, 다시마 등의 해역 특성에 맞는 품종을 선정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바다 식목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특히 신안이나 특히 완도 뭐 이런 지역 진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풍부한 해산물들이 또 남도의 주요 자원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유지하고 이렇게 줄어들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적인 고민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목포시민신문 류영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어제는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 더위가 주춤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내내 기온이 점점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최대 27도를 보이며 초여름 더위 느끼시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최대 30도까지 오르고 주말에도 덥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기온이 모두 20도를 보이며 선선합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외투를 꼭 챙겨주시고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9.5도, 습도는 75%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입니다. 상무대로에 밀리는 구간 많습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역에서 서창 IC 방향으로 지나는데 4분 소요되고요. 운천저수지에서 상무지구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정체됩니다. 연결되는 구간들도 서행 흐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광주 집값을 한눈에, 광주 1등 부동산 어플 사랑방, 사랑방 부동산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직 5월 한 달간 최저 5,1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SUV를 누릴 절호의 기회.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하고 짓는 도심 속의 명품 전원주택 단지. 수완 썬밸리 에코타운. 수완의 인프라를 다 누리고 교육도 자연도 준비된 명품 전원주택 단지. 수완 썬밸리 에코타운. 4월 오픈. 1577-4941. 주식회사 유인 상동.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아파트야, 타운하우스야?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네, 어등산 숙제권에 1층은 테라스, 최상층은 옥탑이래요. 아파트 편리함에 타운하우스 여유까지 2배로 누리겠네.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5월 오픈. 1566-5335 주식회사 한양.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이며 전형일은 6월 4일입니다. 전형 방법은 면접 전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광주 MBC 사고청 공동개최 인문특강 자연이 말해주는 것을 받아쓰다. 광주 MBC와 사고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인문특강에서는 섬진강 시인 김용택 씨를 초청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5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광주 사고청 대회의실에 설리는 인문특강의 입장권은 김간의 선운점 광주 신세계 아카데미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박철민의 귀환,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 28년간 사랑받아온 국가대표 시사풍자 코미디. 5월 31일과 6월 1일 광주 5.18 기념 문화센터에서 호복절도 배꼽 잡는 웃음을 전해드립니다. 대체불가 박철민, 전회 출연, 전회 매진의 신화. 2019년에도 통쾌한 웃음은 계속됩니다.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 공연 문의 1588-5187. 예매 인터파크. 14세 이상 관람가이며. 이 공연은 광주 MBC가 주최하고 진아리체가 함께합니다. 광주 MBC 5월 건강교실. 허리 건강을 되찾는 신경치료법. 잘못된 자세와 무리한 활동에 무너지는 건강. 젊을 때부터 지켜야 삶이 행복해집니다. 무거운 짐을 들다가 삐끗한 뒤론 조금 아픕니다. 치료법이 있나요? 이대욱 마취과 전문입니다. 네, 허리 근육의 과긴장만으로도 다양한 요통이 발생합니다. 신경 및 근육 치료를 통해 근육의 과긴장을 풀어주고 혈류를 개선시켜줌으로써 통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교실은 5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상무지구 우리들병원에서 열립니다. 초청장은 담양 강의리 추어탕, 담양 한즈골장어, 5개 광고 디자인 전문기업 더페이지, 광주 MBC 안내실에서 나눠드리며 방청객에게는 메가박스 전대점에서 관람권을 드립니다. 이 강좌는 비타민 하우스와 한페이 카드가 함께하며 광주 360-2020번으로 문의하세요.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